이런 증거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이파트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인 이슈로도 대두가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폭행, 상해 사건들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굉장히 장기화 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나는 계속 폭행을 당해왔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고를 하고 보면은 그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상대방은 주장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는 하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어떤 연인 간의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관계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이 폭행을 할 땐 폭행을 하는데 또 다른 때는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빌고, 그럼 또 용서를 하고 넘어가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폭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그 폭행은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계를 빠르게 단절을 시키는 게 좋고요. 단절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계속 애원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런 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피해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 연락할 때마다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또 위반을 하게 되면 또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면은 가해자들은 피해자한테 뭐 접근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가 잘 없다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는 내가 법률 상담을 받고 형사 고소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가 맞았어요. 맞았으면은 병원을 가겠죠. 병원을 가면은 병원을 간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트 폭력 혹은 가정 폭력의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때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을 불렀었다. 그런 신고 내역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폭행 받은 사진. 그러니까 뭐 내가 맞아가지고서는 멍이 들었고 이런 거를 촬영해 두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도 당연히 좋은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행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사진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상해 사진이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해두었다든가, 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빠른 상담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언이 이제 있는 경우에, 폭언 자체는 사실 범죄로 처벌하는데 다른 이슈가 있지만 폭언은 결국에 어떤 폭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언 같은 그런 내용들을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증거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폭행을 당한 그런 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자 중에서 정말 폭행 나 너무 심하게 당해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너무 뚜렷하게 기억난다 라는 그런 사건을 특정시켜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은 사실 변호사가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위치는 어딨고 그 당시에 사건이 발단이 이루어지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으면서 사건을 특정시키거든요. 그렇게 사건을 특정시켜서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어떤 연인 간의 폭력, 그 다음에 부부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형사 사건이 아니라 뭐 이혼 소송이라든가 혹은 뭐 사실혼 파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쟁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혼 소송과 가정 폭력 이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